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폭염 속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아스팔트나 우레탄 등 인공지면의 온도가 도시 숲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이정현 의원이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우리 지역 예산 확보와 인재 등용에도 손익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릅니다. 마치 한증막처럼 달궈진 도심에서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 날씨에 전기마저 끊긴 비좁은 방에서 여름을 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단한 여름나기.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내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견디기 힘든 날씨지만 하루하루를 패지를 주어 살아가는 81살 최종열 할아버지의 손길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땀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패지를 찾아 헤매는 할아버지가 하루에 버는 돈은 채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몸도 성한 곳이 별로 없어 수입의 대부분은 병원비로 써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간 안식처는 선풍기 하나 달랑 놓여있는 비좁고 무더운 방. 온종일 땡볕을 돌아다닌 할아버지의 고단함이 풀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샤워하는 수밖에 없지. 샤워하고 이거 들고 앞에서 이렇게 앉았어야지. 어디가 그늘이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시원한 데도 없기 때문에. 73살 서모 할아버지의 생활도 비슷합니다. 두 평 남짓한 비좁은 방 안에서 낡은 선풍기 한 대로 이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32도입니다. 안에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데다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수도가 끊긴 상황. 설거지와 빨래를 하지 못해 이불과 냄비 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풍남은 그 광장에서 앉아있다가 논다고 해요.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마땅한 데가. 영로당이나 이제 경로당 같은데 딴 사람은 간다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서요. 도내 폭염특보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은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밖으로 밀려나 더욱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도심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도심 숲보다 2배나 높은 온도인데 급격한 기후변화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폭염에 아스팔트가 펄펄 끓어오릅니다. 버터 조각을 올려놓자 5분 만에 다 녹아버립니다. 폭염 속 아스팔트 지면의 온도는 무려 52도. 인조잔디 운동장의 지면 온도 역시 50도를 넘고 우레탄 운동장은 5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도시숲의 지면 온도는 어떨까? 건지산 산책로 바닥에 온도계를 갖다 대자 수치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런 도시숲의 지면 온도는 30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나 우레탄 등 인공 지면보다 온도가 절반가량 낮습니다. 나무가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각종 식물들이 열기는 머금고 수분은 내뿜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차에서 나오는 열기도 있고 또 지열도 있고 근데 숲속은 이제 그늘지고 공기도 좋고 온도 차이가 아무렴 좀 한 7, 8도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온도 변화를 봐도 도시숲은 하루 종일 26도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8월의 낮 기온이 경남 밀양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뜨거웠던 전주. 전주 효천지구와 만성지구까지 개발 면적은 늘고 있지만 녹지 면적은 제자리입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땅도 시원해지고 나무의 중산작용으로 대기 온도도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2020년 되면 전북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 도심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심는 등 기후변화에 맞춘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완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6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정읍의 낮 최고 기온도 36.4도, 전주 34.9도, 장수 33.5도 등 대부분 3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전주 등 1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만금에서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에 갑자기 마을 관통으로 노선이 바뀌는 등 또 다른 민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인리 주민들이 완산체련공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마을 위로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체육공원 시설 그리고 학교 옆으로 난다고 하니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도로공사가 밝힌 설계안은 중인초등학교와 전통문화고등학교 근처 마을을 지나 체육시설인 완산체련공원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마을과 체련공원을 통과해 고속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기본안이 있는데 갑자기 7월 18일 날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인가가 많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체련공원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당초 고속도로는 마을 옆 국도 21호선 건너편 도로 경사면과 농경지를 따라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기본 설계안 근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하루아침에 설계가 바뀌어 다른 마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본 설계안하고 검토 이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큰 집에서 가는 마을들에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모악산 북부 통과 노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1,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든다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호남 출신이 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는데요. 호남 속의 전북 소외로 감정이 상해 있는 우리 지역은 득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선출하는 호남권 합동 연설회 당시 이정현 의원의 연설 내용입니다. 88년도에 시작한 새만금이 30년이 다 있는데도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 차별의 상징으로 새만금을 언급하며 구애를 펼쳤지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고향인 전남 광주는 종종 우리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무안공항의 승객이 줄어들까 봐 전북권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고 KTX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정읍역사 신축을 회방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서발 KTX의 전라선 증편이나 서해안 철도같이 서로 힘을 합해 상생해야 하는 분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 관건은 이정현 대표가 전남 광주라는 소지역주의를 탈피하고 그동안 철저히 소외받은 호남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돼서 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 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운천이밖에 없습니다. 호남 대표 체제가 만들어낸 외부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은 그간 마지못해 해주던 정부 부처의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의사결정의 주체나 주류가 아니어서 느꼈던 서름도 다소나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도 차원에서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 수립 등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책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 당대표의 선출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호남 지역 전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게 된 조선업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취업 등을 알선하겠다는 것인데 예산 확보와 유관 기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6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정규직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비수기인 요즘은 2주간의 조업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휴가에 들어가 조선소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당직 이제 그런 분들은 하시고 거의가 이제 휴가철이고요. 현역사도 일부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수주 물량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사내외 협력업체 140여 곳에서 종사했던 400여 명의 근로자가 퇴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고용노동청은 조선업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 지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심리 안정 상담을 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재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총 17억여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업과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 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시장으로서 정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전국에서 4번째로 운영에 들어간 군산 일자리 지원센터가 특화된 서비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주시가 버스업체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일반 투자 손실까지 영업비용에 포함시켜 지난 2년간 적자 보전금 명목으로 17억 8천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적자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1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품목으로 가을 무와 가을 배추가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기준 가격은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공사가 공인하는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도내 연고 선수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 종목에 출전한 전북연고 실업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김정환 선수는 3위 결정전에서 이란 선수를 15대 8로 꺾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전북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는 오늘 전주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성노예 범죄의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에 10억엔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전매와 다운 계약,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약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전북을 비공식 방문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 도내 첫 방문지로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와 정읍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들러 전북의 정신과 미래를 체험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도내 10개 시군을 돌며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오는 23일 광주에서 열기로 했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정현 당대표 선출 이후 회의 장소를 전북으로 바꾸고 회의도 당대표가 직접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새누리당 국회 예결위원들과 호남권 3곳의 시도지사가 만나 국가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익산시의 하수도 부문 경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34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한 결과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